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반대가 높게 나온 제2공항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도민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산읍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덕도처럼 제2공항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정부가 알아서 해라처럼 정치의 언어가 점점 날이 서면서 이 제2공항 문제가 완전 이성을 잃어가는 양상인데요. 제주도민과 제주사회를 판돈으로 건 원지사의 위험한 정치 도박을 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면서 9년이 떨쳐 일어선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정의당인데요. 오늘 고칼의 제주팟 2021 이슈 인터뷰는요,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은실 위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고은실 위원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습니까?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또 이게 팟캐스트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8년 만에 원내 입성한 진보정당의 유일한 의원,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당 위원장 고은실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지금 저 박수 소리가 쫙 깔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와서 이게 지금 의원님 실에 왔는데 세상에나 뷰가 너무 좋아. 그냥 여기 딱 보니까 한라산의 전기를 그냥 쫙 받고 있네. 어떻게 예. 사무실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의원회에서 제 사무실이 제일 뷰가 좋다고 다들 어허. 말씀하셔서 이 저 의원회관에서 가장 그 프리미엄이 세다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경치 보시면서 항상. 근데 또 보니까 경치를 또 이제 감상할 틈이 없네요. 또 제가 잠깐 이거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는데 워낙 그냥 전화 걸려오는 분들도 많고 이거 저 사무처 직원들이 그냥 이것저것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도의원. 네.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럼 설마 제가 인터뷰 온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설정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런 오해를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도지사의 10일 인터뷰, 지난 10일 기자회견 이후에 제2공항 상황이 굉장히 지금 경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위원장님도 혹시 그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혹시? 기사로 접했습니다. 기사로 접하시고 네. 기사로 접하셨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날 오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렇죠. 예, 전날 모 기사에 예.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기사를 새벽에 접하고 이상하다. 혹시? 이러면서 그때 그런 민의를 정확히 대변해라. 예.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쳤어요. 그러지 말자. 예. 이거 안 그러면은 도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어쨌든 기자회견이 터졌단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설마 했어요. 저희도 설마 그러겠냐.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공론화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실은 공론화잖아요.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공론화의 그렇죠. 한 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를 거쳤는데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정말 터졌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온갖 지금 차마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정의당이 공당이잖아요. 예. 공당에서 차마 사퇴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예. 그런 보도자료 냈던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순화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예. 예. 많이 순화하신 노력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진짜 공당으로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하면서 실은 굉장히 순화하려고 노력을 해서 밤새 고민해서 보수자를 다시 내친 거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제2공항 한 주 동안의 그 급박한 사태가 돌아가는 와중에 정의당이 모두 이제 4차례의 보도 자료를 내셨다고요. 제가 보니까 3월 10일에 이제 기자회견 전에 먼저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들의 민의를 정확히 대변해라라는 걸 내셨고 네. 이제 11일에는 이제 기자회견 다음이죠. 이제 민의가 소신보다 중요하다는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네. 거 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당에서도 이제 또 그 논평이 나왔습니다. 제2공항 추진은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심상정 전 대표하고 자꾸 토론 뜨자고 합의 뜨자고 그냥 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저 원지사께서 껄떡거리면서 좀 추한 짓을 보여가지고 중앙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고 도민과 먼저 소통해라. 네, 이렇게 좀 뼈를 때리는 보도 자료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원지사께서 지금 정의당께서 이렇게 우려를 하신 게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이렇게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하겠다. 이걸 강요하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원지사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뭐 이런 근데 이제 역시나 뒤집기를 잘하시죠. 역시나 우리 뭐 저는 고기를 잘 뒤집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리병원, 영리병원 것만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은 건이 있어서 우려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이 목적이잖아요. 일단 튀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선거가 49대 51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49대 51 싸움. 확실한 나의 49는 잡고 가자. 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이것을 도구로 쓰고 있지 않냐. 결국 정치공학적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이 무리인 것은 알지만 이걸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 좀 딱하네요. 아니 정치인이 얼마나 대중성이 없고 자기 비전과 자기를 어떤 팔로우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이 어떤 규합이 없으면은 이슈를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건 정말 정치인이 불쌍한 거죠. 그거는. 그 어쨌든 우리가 여론조사 하면서 대선 후보까지 묻게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지율이 정말 깜짝 놀라게 나왔잖아. 아니 전국 지지율도 아니고 우리 도민 지지율이 3%. 2.9, 3.9. 3%. 아니 조금 올려가지고 3%라고 해주죠. 그 한자어로는 할푼리에서 이게 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푼 원희룡. 삼푼 원희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냐. 이렇게 자꾸 뭔가 자극적인 이슈를 끌고 들어와줘야 또 이렇게. 그래서 워낙 본인의 세력 결집을 원하고 또 이제 좀 뭔가 이슈를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심상정 전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받아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선동은 하지 마라. 갑자기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이거는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잖아요. 아니 얼마나 튀고 싶었으면, 얼마나 중앙에 이름 한번 올리고 싶었으면 우리 제주도 짠하셨구나. 우리 제주도 내에서야. 뭐 그렇다 쳐 중앙에 이름 한번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름을 올리고 싶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주도 내에서는 좀 핫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하시면 판 깔아 드리겠다 뭐 이런 데도 음. 많았었는데 저는 심상정 의원님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보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렇게 막 네. 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예 거들떠도 안 봐. 정부에서도 거들떠도 안 봐. 예. 그리고 또 저 전에는 아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막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심상정 의원까지 이제 이게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나쁜 정치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원 지사님 실패. 좋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 제2공항 도민연대에서 제2공항 부지 성산읍 부지에 대한 그 토지 거래 그 기록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좀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 폭등이 있다. 이거 좀 투기 내용을 좀 전수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있는데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지사가 성산읍 일대에 대해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뭔가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걸 명분으로 삼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잖아요. 그거 뭐 딱 공무원 본인만 이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지사께서 뭐 SNS나 어디에 뭐 나는 뭐 어디 땅을 팔고 제주도에 집을 샀고 공무원으로서 뭐 굉장히 뭐 청렴하다 뭐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제주도 제2공항이 그러니 추진해도 된다. 투기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좀 쇄신은 아닌 거고 도민들에게 알려서 제2공항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지로 보이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요식행위로 일단은 네. 저 전수조사를 해서 봐라 없습니다. 공무원 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추진해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려고. 예. 아 그런 것이 사실 좀 약간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아니 뭐 할 거면은 그러면 경찰이라든가 뭐 감사위원 뭐 어디 감사원에 아예 수사나 조사를 의뢰를 해버리던가 그렇죠. 자기는 손을 털고 조금 뭔가 2%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의심을 하지 않을까. 네네 우리가 그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송악선언도 그렇잖아요. 예. 어떤 것을 정말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송악산 가서 직접 송악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문화재 가지정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무야무야. 아 의원님이 이제 그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가지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도전기리 때 예.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그 송악산 계획이. 예. 그래서 그 송악산 그 반대 대책위에서는 빨리 이제 가지정을 하고 아니면 문화재를 하고자 하는 용역을 발주하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의원님이 반대해서 안 하긴 했는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반드시 추진을 해야죠. 결국은 송악선언은 대권을 향한 일종의 깜짝쇼. 예. 나 내용이 없는 네. 특정이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그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치권에서 원래 이게 끼어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 도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걸 갑자기 덜컥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사실 정치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제주녹색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뭐 제2공항에 대한 기본부터 입장이 명확했었고 약간 좀 대립전선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가장 큰 세력인 민주당이
뭐 물론 민주당 내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는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좀 약간 입장이 모호한 그런 게 좀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좀 공격을 당하는 빌미도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 특위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갈등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의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전 의견이 모아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지 않냐.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의회 내에도 찬성 반대 의원님들이 각각 존재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님들 예.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당론으로 모아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뭐 예전에 우리 공론화 할 때도 뭐 당정협의에서 결정해서 모호하게 어떤 것들이 결정이 나면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이 저희 여론 수렴 과정 빼고 이거 봐봐 이제 막 말 꼬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 편집하십시오.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결과가 여당이잖아요. 나왔으면, 예. 예, 그리고 뭐 가덕도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가덕도. 예.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걱정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선 것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2공항만큼은 여론을 모아서 여당의 힘으로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백지화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당에서 시작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여당인 민주당에서 뭔가 결자 해제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마무리 지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 의원님들끼리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제3의 대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도민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네. 뭔가 이걸 이제 봉합하고 뭔가 결론을 짓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이게 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지사만 개인적으로 개인 의사만 밝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제주도민들의 뜻이 이만큼이니 예, 예. 이거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애매하게 좀 거리를 둔 측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1년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네. 그런 대선 전국이라든가 지금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취임 2석 달밖에 안 된 장관이 이제 뭐 또 사임하셨죠?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이 제2공항 논란이 이런 시간에 좀 결론이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미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하실 때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시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면 조기에 저는 제2공항 백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실은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선거까지 길게 하지 않고 한 큐에 딱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은 안 져. 이게 또 바로 이제 또 선거 전국이 지금 다가오다 보니까 이 참 제2공항에 대해서도 참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게 참 건들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지방선거에 핫하게 떠오를 그 현안 중에 그러게요. 예, 예. 제2공항이 어쨌든 떠오를 거고 지사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니까요. 예. 가장 이제 어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김에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제2공항 논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선에서의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사실 지역에서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더 네. 폭발력이 있겠죠. 그래서 음, 제2공항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보면 확률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원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보다 지사 후보가 되는 경선에서 게 떨어져가지고 아마 지사 후보로 삼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아마 95%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네. 봅니다만은 예, 예. 어쨌든 그러면 원지사는 제2공항을 추진을 할 거고 민주당은 어느 분이 후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2공항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아마 결정을 못 하고 뭐 또 도민 뭐 의견이나 뭐 좀 이런 걸 좀 더 보겠다라고 약간 애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은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걱정은 어쨌든 대선 다음에 지선이에요. 예, 바로 지선이죠. 그래서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공약이 있잖아요. 예. 공약이 있는 거고 이제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걸 이어갈지가 일단 첫 번째 걱정인 거고. 아, 그렇죠. 이게 그리고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 만약에 뭐 지금 뭐 삼선 바라보고 계신 분과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절대 안 내놓으시려고 할 거란 말인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끝까지 애매하게. 끝까지 애매하게 갈 건지 아니면 선을 저는 확 그어줬으면 좋겠다. 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다. 어쨌든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사의 그 뭐냐 3월 10일 날 예. 발표에 의하면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환경 수용성에 대한 서쪽 걱정이 분들이 많아서 서쪽 분들이 뭐 그런 것 같다. 그거를 제대로 하겠다. 이거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 실은. 제가 조사해봤는데 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 안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항공에서 나오는 항공오염. 항공오염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이니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려면 저는 제2공항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정의당의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혹시 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저희가 정의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총선 때는 저 고병수 후보께서 이제 제주시 갑에서 끝까지 어쨌든 완주를 하셨고, 근데 제가 그 고병수 후보님 뛰시는 거를 보고 정의당이 이제는 좀 순한 맛에서 좀 매운 맛으로 가려나 보다. 좀 약간 독을 품은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예.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 때도 좀 약간 매운맛 정의당 계속 볼 수 있습니까? 도지사 후보는 저희가 낼 생각이에요. 아, 이번에는 꼭 내자. 아울러 지역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몇 분 있어야 도지사 후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양당에서 지금 제2공항 가지고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하시겠죠. 예, 근데 예. 정의당에서는 명백하게 반대의 논리와 그러니까 그린에 대한 생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혹시 그 뭐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약간 시간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만은 제2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 좀 다른 정치 세력분들이 계세요. 네. 제주 녹색당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또 출범한 뭐 정당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저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제주같이. 예,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 제주도당하고 좀 약간 결이 결을 비슷한. 예, 결을 같이 하시는 게 있는데 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음. 뭐좀 얘기가 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공당이어서 예, 예. 조심스러운 거는 분명히 있어요. 예, 조심스러운 것들은 있고 또한 걱정은 결이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욕심 같아서는 모두 정의당으로 오시라. 함께 가자. 모두 나를 중심으로 함께 가자. 함께 가시자. 아 이런 위원장님 욕심부라기. 그잖아요. 예. 우리가 어쨌든 지금 어차피 양당이 센데 뭐 이렇게 나눠져서 진보당이 후보를 내고 뭐 제주같이도 뭐 후보를 낸다는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의당도 반드시 후보를 내려고 할 것이고 뭐 정의당 후보에 이분들이 같이 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욕심이지만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공당인데 그 시민들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우려 아닌 우려가 좀 되긴 해요. 여러 당내의 의견들도 많이 종합을 해봐야 되실 네네. 거고. 중앙당에도 어쨌든 저희가 걸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요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재밌겠네요. 또 이 부분이 또. 예,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저 지역구 또 도전하십니까? 지역구로 이번에는? 처음부터도 제가 지역구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온 거고요. 예, 예. 또 어쨌든 제가 장애인 당사자다 보니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네, 선거 지역구 후보로 나가려고 고민을 하니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잖아요. 예, 예. 뭐 타당이든 뭐 우리 당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평성이 너무 없어서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뭐 쉽지 않은 길이어도 어쨌든 뭐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갑니다. 예. 아 오늘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님하고 제2공항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드리고요. 어떻습니까? 팟캐스트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해본 게 또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끝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양당의 힘이 팽팽하게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의당은 늘 약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